여러분들 휴대폰 다 사용하고 계시죠? 휴대폰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2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휴대폰 강의에 대해서 못 본 분도 있고 또 본 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휴대폰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휴대폰을 늘상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늘상 정말 최고 많이 쓰는 물건을 딱 집으라고 하면 휴대폰일 겁니다. 그죠? 자동차보단도 자가용보단도 휴대폰을 더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갑자기 당황하죠. 모든 자료가 거기 다 들어있고 모든 그 전화번호,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떠날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족 사진도 찍고 여행하면서 찍기도 하고 또 중요한 서류 사진 찍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애기도 막 사진 많이 찍어주고 동영상도 찍어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서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건 우리한테 득이 되고 좋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휴대폰 사진에 메인 그 사진에 그래요. 휴대폰 메인에다가 가족이든 자기 사진이든 올리지 말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왜냐면 콕콕 찌르거나 그 아이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바른 일이 아니며 탁한 기운이다. 즉 아이콘이 탁한 기운이고 얼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득되지 않고 또 우리가 휴대폰을 수시로 사용할 때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찌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득되지 않아서 절대 메인 화면에 깔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화면에 사진을 애기들 이렇게 돌 사진이라든가 뭐 100일도 안 된 아기 사진을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더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애기들은 기운이 약하고 아주 여린 기운, 순수한 기운, 깨끗한 기운이기 때문에 메인 사진의 애기들, 갓난 애기들, 마치 세 돌도 안 지난 아이들 이런 사진들을 만약에 깔았다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애기들 손자, 손녀 사진을 막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다니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 그 메인 사진에 내 사진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도 깔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애기들, 어린 아이들 사진을 까는 건 대단히 나쁘다. 그래서 절대 메인 사진에 갓난 애기든 조금 성장한 아이든 아이들 사진을 깔지 마라.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과거에도 강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첨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애기 손자 손녀를 낳으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애기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가족한테 사진을 보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친구 사돈의 팔촌 막 이런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서 뿌려요. 이렇게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순결한 아이를 갖다가 사진을 많이 그냥 수백 장씩 찍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고 또 찍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인들한테 막 보내주고 하는 건 옳지 못해요. 그 기운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직계 가족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아주 반갑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몇 장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여기저기 막 지인들한테 다 뿌리는 분들 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을 이렇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이치를 말해드리면 사진을 딱 보내면 애기네? 애기 사진이 왔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확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놔둘 수도 있는데 그 애기 사진이 탁한 사람들 눈에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반가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눈에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애기는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받는 사람이 직계 가족처럼 반갑게 기분 좋게 아름답게 그 사진을 보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사진 한 장 왔네? 친구 애기 낳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그 자기가 좋아서 막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진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아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액자를 크게 걸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액자를 보고 느끼겠죠. 그러면 이때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액자를 걸어놨는데 뒤집어 놨어요. 안 보이게. 어떤 좋은 그림인데 뒤집어 놨어요. 안 보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죠. 그럼 이 사진은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이 아주 그 그림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딱 여러분들 보기에 걸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낍니다. 기운이 느껴진다 이거죠. 내 마음이 동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진 에너지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애기 사진을 내가 딱 받았을 때 그 받은 분들이 기쁘고 성스럽게 보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운으로 본다든가 내가 탁한 사람이 본다든가 탁한 기운으로 보게 되면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득되지 않다. 근데 과연 성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봐준다고 보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직계 가족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깐내내게 사진을 찍어서 함부로 돌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방종한 행동이에요. 겸손한 행동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아기를 잘났으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들이고 성스럽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자랑도 하는 게 아니야. 사가 끼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엄숙하고 성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들이고 부부가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늘에 축원도 하고 그리고 사진을 기념사진 몇 장 찍어서 부모님이라든가 직계가족한테 보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기념사진을 몇 장 찍어 놓은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서 몇 장 찍어 놓고 또 한 달 지나서 몇 장 찍어 놓고 이런 건 괜찮은데 매일 찍어대는 분이 있어요. 아기 또 가서 또 찍고 또 가서 또 찍고 또 가서 또 찍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팍팍팍팍 계속 찍어대는 게 이 깨끗한 기운에 득되지 않다. 그래서 절대 아기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보세요. 연약하고 열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백한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잡티를 섞지 말라 이 소리라. 탁한 기운을 섞지 마라. 아주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잘 키우겠다는 그런 각오를 세워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게 절대 깨끗한 아이한테 득되지 않다. 또 어떤 집에 보면은 그 가족 사진을 찍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난번 사진 강의에서도 했는데 가족 사진을 갖다가 사진관에서 잘못 찍어서 걸어놓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잘못 찍어서 걸어놓는다는 뜻은 보세요. 아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앞에 잘 앉히고 부모가 뒤에 앉아서 이 배경이 되어서 이렇게 약간 어우러지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찍어야 되는데 아기는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딸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이 보세요. 뭐 아기를 막 뒤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질서가 없이 찍은 사진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찍은 사진도 봤고 아이들이 크고 대학생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뒤에 서고 배경이 돼야 돼요. 뒤에 서서 딱 배경이 되어주고 부모는 앞에 앉고 그리고 부모가 앞에 앉더라도 약간 서로 보는 듯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보는 듯한 각도를 약간 틀어서 서로 보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찍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감싸주는 형식으로 뒤에 배경이 되어서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기 때는 부모가 배경이 되고 병풍이 되고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병풍이 돼야 돼요. 뒤에 서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안정감 있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놔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꼭 한 끗씩 안 맞아 구조가. 가족 사진을 잘못 찍어서 걸어놓는 분이 많다. 근데 그렇게 가족 사진을 잘못 걸어놓게 되면 가족들 기운이 분산이 돼요. 사이가 나빠지는 작용도 하고 가족 기운이 흩어진다. 그래서 가족 사진 찍을 때 함부로 찍지 말고 조심해라. 그래서 사진관 사진 찍는 사람들 이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사진관 사진 찍는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연의 진리를 몰라서 원칙을 몰라서 사진을 지들 잣대로 마음대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 사진을 망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사진 찍는 작가들이나 사진 찍는 사진관 사장님들 제 강의 듣고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사진 잘못 찍어주면 그 집안에 피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명심하고 공부해라. 응? 언젠가 나한테 와서 강의 들으면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글라스 쓰고 찍은 사진 있죠. 이런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는 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찍었든 저 제주도 가서 찍었든 선글라스 시커멓게 이렇게 안경 쓰고 찍은 거 있잖아. 그 사진을 갖다가 벽에 걸어놓는 분들이 있다. 그것도 멋이라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자, 사진첩에다 넣어놓는 건 괜찮아요. 갤러리에 넣어놓는 건 괜찮다. 근데 공개적으로 벽에다가 선글라스 찍은 사진을 걸어놓는 건 내가 눈등 장님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뭐가 가리고 있습니까? 시커먼 기운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은 광명해야 되는데 걸어놓는 사진이 어두운 기운으로 가로막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 쓰는 건 좋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돼. 그러나 벽에 걸어놓지는 마라. 그리고 휴대폰에도 갤러리에 이렇게 넣어놓는 건 좋은데 카톡 사진이든 뭐예요? 그 메인 화면이든 봐봐. 메인 화면이든 저기 뭐야? 저기가 프로필 사진이든 그런 데다가 절대 올려놓지 마라. 이건 내 앞의 기운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든 카톡 사진이든 이렇게 내가 어디다 공개하는 사진이라면 맑고 깨끗한 사진을 올려놓아라. 그래야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내 기운이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글라스로 가린 사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벽에도 걸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다 걸어놓고 싶은 사진을 찍을 때는 선글라스 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재미로 찍어서 갤러리에 넣어놓을 때는 괜찮다. 그래서 집에다 걸든 카톡이든 아까 프로필이든 이런 데 올리는 사진은 아주 광명하고 내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보이는 이런 사진들을 잘 올려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휴대폰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내 기운이 깨지고 있다는 걸 예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바꿔야 된다. 그걸 질질 끌고 깨진 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자꾸 트릭이 오고 미션이 오고 내 기운이 깨지는 현상이 와요. 그럼 하느님이 예시를 해줬는데 미련하게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녀. 어떤 분은 1년씩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분을 내가 많이 봤어요. 절대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는데 며칠 안에 바꾸냐?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안에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 실수로 돌이 날아와서 유리를 깨는 경우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유리를 깨가지고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앞유리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로 바꿔야 된다. 이것 또한 지금 불길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카센터에 가가지고 바꿔야 돼요. 이걸 계속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은 탁한 기운이 모아지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미루지 말고 바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자동차 몰고 다니니까 앞 범퍼라든가 앞 유리라든가 앞쪽이 훼손됐을 때는 바로바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에 범퍼를 받았어. 뒤에가 좀 구겨졌어. 이런 건 제가 천천히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뒤통수를 박아가지고 차가 좀 이렇게 끓겼어.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고쳐도 괜찮다. 그러나 앞 범퍼가 상했든지 보세요. 앞이 막 끓였든지 아니면은 저 유리가 깨졌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건 내가 앞길에 좀 이런 어떤 트릭이 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바로 손을 봐서 고쳐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스팸인가? 이렇게 쓸데없는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 사라 그러거나 뭐 보험 들으라고 하거나 이렇게 스팸 전화가 이제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끊자니 좀 그렇고 또 받자니 그렇고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 스팸 전화 같은 거, 쓸데없는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가 오면은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냥 끊는 것보다는 받아보고 일단 받아보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바쁘면 또 받기가 싫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바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죠. 아니면 제가 지금 바쁘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전화를 무조건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확 끊어버리고 확 눌러버리고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좋지 않다. 전화가 올 때는 어떤 경우든 나한테 인연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는 전화번호든 알든 모르든 일단은 내가 받아서 처리하는 지혜를 갖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딱 봐가지고 모르는 전화면 무조건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인연만 맺을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는 분만 인연 맺을 거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분을 수없이 인연을 맺어야지 아는 분만 노릴 거냐 이 말이야. 아는 분만 인연을 맺고 그리고 아는 분만 상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질량이 무한정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무한정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무한정으로 인연들을 만나야 돼. 근데 주로 인연들이 휴대폰으로 엮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매할 때도 휴대폰 가르쳐주면서 연락해봐라 그러지. 보세요. 저기 아니 보세요. 저도 중매해봤는데 휴대폰 번호 가르쳐주면서 만나봐라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주소 가르쳐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번호든 모르는 번호든 내가 받을 조건이 되면 일단은 받아보는 겁니다. 받아봐가지고 이게 나한테 와닿는 전화고 합리적인 전화고 또 받아야 될 전화라면 받아보고 또 이게 필요 없는 전화 딱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보고 내가 지혜롭게 처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전화를 끊을 때는 내가 필요 없는 전화라 하더라도 나쁘게 끊지 마라. 어떤 핑계를 대든 그냥 좋게 끊어라. 나쁘게 불쾌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불쾌한 방법, 나쁜 방법으로 전화를 끊게 되면 그 기운은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되어서 또 나한테 옵니다. 근데 내가 좋은 마음, 좋은 방법, 좋은 행으로 전화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기운은 순화가 되어서 나한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관계없는 전화라고 막 표독하게 끊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끊고 그냥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상대가 느끼기에 정말 불쾌한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주 마무리도 안 하고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불쾌한 느낌을 갖게끔 끊는 건 이건 상대한테도 득되지 않지만 나한테도 득되지 않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은 부메랑이 되어서 행함을 잘못한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한테 관계가 있든 없든 항상 바르게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상담 중이거나 있죠. 보세요. 내가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 받을 입장이 못 돼. 그때는 확 올린 다음에 다음에 전화하라고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주든지 임시 끊어도 돼요. 받지 말고. 임시 끊고 일단 앞에 일을 봐도 된다. 그런 경우는.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받을 때는 잘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 또한 인연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게 내 기운을 좋게 하고 상대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휴대폰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복습 차원으로서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